안녕하십니까, 박철웅입니다. 오늘은 6월 이후 부동산 시장 상상하기도 싫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6월 이후란 기점은 당연히 우리가 법인 관련 규제, 부동산 관련해서 있죠. 여러분 아시는 보이스 강압부터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저 기점을 잡아서 다수가 매물 쏟아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라고 여태까지 많은 얘기를 해왔죠. 근데 불행히도 제가 보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합은 오히려 더 짜증나는 상황이다. 최소한 6월 이후에 아니면 저때 가서 매매가까지 안 바랍니다. 임대가라도 떨어졌으면 쓰겠습니다. 근데 그게 만만치 않기에 오늘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 자산 방어, 자신의 운명, 자신의 잠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꼭 좋은 때 아니어도 되잖아요. 자, 씨가 마른다. 법인 매물 나올 것 같았는데 오히려 씨가 마를 것 같습니다. 왜? 임대 폭등, 매매가 상승, 지속적인 개발 이슈. 지금 정부는 얼마 전에 국토계획법 수정안까지, 그 안 내용이 되게 무섭죠. 그것까지 국민이 통과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개발 이슈입니다. 저런 상황에서 과연 다수 구성체로 구성된 법인이 물건을 시장에 내놓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법인 안에서 나눠 가질까요? 아니면 여러 명 있으니까 지인들을 부를까요? 왜? 계속 올라가는 물건이고 갭이 줄었는데, 그리고 개발 이슈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일부 가족법인, 일부 월세 차익을 가지러 하는 차익형이 아닌 이런 것들은 일부 안 팔리는 게 있으나, 왜? 다주택자들 해서 뭐 이렇게 그런 법인들 대출기재 묶었으니까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물건이 세상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거래는 돼도 지인 간 거래고,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못 볼 확률 의외로 그런 비율이 높습니다. 자, 인위적인 거래 실정. 뭐가 물건이 나오고 그냥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많이 실수를 찾아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건 실수요자가 가져갈 물건도 씨가 마른 상황이라서. 자, 공공재개발, 토지거래 허가제. 이번에 공공재개발 하자마자 토지거래 허가제로 바로 묶었습니다. 저게 되면 아시다시피 썩어가는 노후주택, 반지하건 뭐건 간에 여러분은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래 허가가 됩니다. 그 말은 현 소유주만의 물건, 즉 나중에 공공재개발 뭐 이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누군가는 그 지역에 살고 싶은, 그 지역에 실수요자가 있었겠죠. 근데 청약통장을 해도 답은 안 나오고 주변에 아파트 값은 올랐고, 저거라도 내가 매수할 수 있다면 자기라도 뭐 큰 그걸 안 바라겠는데, 어쨌든 저것도 물건이거든요. 근데 못 삽니다. 무너져가는 집에 쉽게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향후 몇 년 동안 더 이상 시장 매물이 아닙니다. 이제 토지 거래 허가제 저런 식으로 아파트 다니고 이런 공공재개발에 묶어버리면. 토지 거래 허가제 자세히 보면요, 일부 강남집도 벽돌성을 만들어요. 즉 그게 가능한 튼튼한 자산이 있는, 대출도 쉽지 않으니까 벽돌에, 새로운 벽돌이 아주 적게 들어오지만 항상 튼튼한 돌만 박히는 구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번에 청약제도가 일부 변경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거든요.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이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뭐가? 근데 바뀐 게 뭐냐?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짜증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무순위 신청 자격 강화, 계약 취소. 뭐 계약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그것 때문에 뭐 피해자도 생기죠. 기존에는 주택 유무 관계없이 신청 가능. 뭐 저거까지 상관없어. 저건 별 문제가 아니었어. 근데 제일 짜증나는 건 뭐냐면, 제도 개설을 통하여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어떻게 했냐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공개를 확대한다. 즉 해당 주택건설 지역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년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살아야 돼요. 이게 강남이면 이 강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에게만 어떤 사유에 의해서 대량 물건 중에 취소 사유가 나와요. 뭐 자격이 무자격이든 불법이든 어쨌든 간에 나오는데, 그거를 밖에 있는, 그 지역 밖에 있는 실수요자나 그 지역을 원하는, 왜? 우량 지역이니까 그분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청약통장 아니에요. 그냥 추첨인데, 그래서 강남 좀 쉬운 말로 강남 사람만 선을 긋겠다는 거죠. 그 지역의 무주택자만. 우량 지역에 설령 임차인으로 무주택자를 하더라도 모든 물가, 모든 임대가 비싼 지역이거든요. 한마디로 우량 지역은
무주택자끼리도 돈 있는 사람만 하게 돼 있는, 우리가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도 좋은 지역, 뭔가 답이 나오는 지역이 사업 빨리 가죠. 그래서 강남 재건축도 빨리 갔잖아요. 거기서 나는 취소분도 앞으로는 그 지역 사람만. 그래서 물건 매수 기회는 갈수록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뭐냐면 거주요건 강화인데요. 양도세의 거주요건이 강화. 그래서 물건을 팔고 싶어도 세금 부담이 커요. 그래서 실거주를 돌아가면서 맞춰요. 저거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할 때 저희 구독 댓글도 달렸어요. 집이 세 채인데 물론 뭐 여유가 있겠죠. 비과세 요건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 5년 뒤에나 양도, 그러니까 매매를 생각하고 있다고, 돌아가면서 다 채우고. 이게 왜 문제냐면 이미 오른 시장에서 문제는 입구를 막는 것이 아니라 비상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위기 상황이 아니고 많이 안 올랐고 이런 상황에서 입구를 막으면 큰 문제가 아닌 일어나죠. 사전에 막은 거니까. 근데요, 이미 물이 꽉 찼어요. 물속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뭔가 물이 꽉 차 있는데 물이 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 우리가 살아요. 숨 쉬려고. 근데 비상구조차 막혔어요. 영화에서 보시면 그러잖아요. 뭐가 갇혀있고 물이 꽉 차기 시작해요. 물이 차기? 그러면 물을 차오르기 전에 막으면 괜찮아. 그거는 막는 게 괜찮아. 근데 물이 많이 차올랐어요. 이미 내 월급이고 모든 상황에서 능력이 안 돼요. 내 키를 넘어서요. 이러한 상황에서 물의 탈출을 막아버리면 우리 죽죠. 지금의 세금 제도에 느끼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선제 대응 못하고 물 차왔는데 물이 나갈 구멍조차 막아버려요. 양도세 강화는 매수 수요를 죽이기 전에 시장의 매물을 먼저 죽여버린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살 매물이 없죠. 그래서 매물이 계속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매물이 없어요. 자식 걱정. 사실은 뭐 자식의 뭐 자산을 불려, 이것도 부모 생각이지만 단순하게 지금 상황은 임대가 폭등하잖아요. 솔직히 자식 월급으로 불가능하게 보이거든요. 투기하라는 게 아니고 자식한테 뭔가 자식의 잠자리가 걱정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제 임대가 이런 식으로 오르면 매매가 냅둬 치고요, 제 잠자리가, 가족을 꾸릴 잠자리가, 임차로 살든 뭐로 살든 간에 그 자체가 걱정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증여는 꼭 단순 자산 승계만, 우리가 기사 볼 때는 뭐 자식이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서 이런 기사만 뜨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임대 폭등이 되면 투기 이전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거 팔아? 아니 이거 앞으로도 임대 더 올라갈 것 같아. 이게 폭락, 매매가 말고 임대가는 폭락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야 임대가 걱정돼. 그럼 이걸 누구한테 팔아요? 팔기는 자식 잠자리라도 줘야지. 이게 헌집이 됐든 새 집이 됐든 작은 거든 큰 거든 간에 임대 폭등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상속 상황,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도 뭐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다면 이게 매물을 내놓는다는 걸 쉽게 판단을 못 해요. 왜? 임대가 동시에 폭등하니까. 정부의 대대적인 개발, 여러 가지 이슈들. 급격한 임대 상승과 매매 가격 상승은 가족 간의 거래에 의한 물건 잠김을 크게 뭐한다? 확대한다. 그래서 물건 시중에 있다 없다? 갈수록 없다. 진짜 미치겠어요. 매물이 없어요. 실수요만 살려라. 실수요 강화, 지원 강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대 폭등 시기 실수요는 증가하죠. 근데 매물이 왜 없잖아. 경쟁이 심화되겠죠. 무주택 대출 완화도 실수요를 증가시킨다. 원래 실수요 못하고 나 월급이 작고 돈이 적었는데 갑자기 너 무주택자니까 돈 좀 더 풀어줄게. 그런 기사가 났어요. 헤럴드 경제고요. 9억 이하 무주택 LTV 완화. 왜? 다주택 파시라 해서 살 집은 사시라 대전환. 이거 뭐 여러 가지 나왔죠. 그래서 6억에서 9억 대상 확대 파격적. 이게 물건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물건이 없을 때 저런 식의 대응과 나오면 더군다나 임대가 폭등해요. 미쳐버리겠어요. 이게 임대 폭등 때문에. 거기 외곽지역까지 지금 난리가 아닌데 이 임대 폭등이 지금 전국적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저거는 경쟁이 심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걸 발표한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했거든요. 바로 보도자를 냈어요. 뭐라겠냐, 전혀 LTV 비율 완화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 헤럴드 보도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대요. 그래서 이게 아무 근거 없는 소리냐? 잠깐만요. 좀 더 보시죠. 금융위 입장. 1월 20일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장기 모기지 도입, 우대 조건 확대 등을 적용한 청년층 무주택자 대상 주거 사다리 금융 지원 강화 업무를 추진 발표. 즉 아예 근거 없는 소리다? 아니다.
일부 근거 있다. 확정된 바 없다지 검토하는 바 보인다. 대규모 역세권 개발 이슈. 이번에 여러 가지 발표하셨죠. 특히나 국토계획법, 전국을 대상으로 한 발표. 복합용도를 주거지역에 허용하고, 여태가 안 된 걸 700% 하고, 더 나아가서 1조권까지 건든, 이런 대규모 개발 이슈는 매물을 잠기게 하나요?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나요? 더 잠기죠. 매물이 계속 잠기고 있어요. 매물 부족 시대 실수요 증가는 핵폭탄을 만드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핵폭탄 만드는데 많이 안 필요해요. 재료가. 메시지 매물이 없어. 어느 동네가 한 10명만 가도 벌써 가격이 금방 움직이죠. 왜? 매물이 너무 없으니까. 아니 좀 뭐가 넘쳐나면 야 이거 사도 그대로야. 가격이 안 돼. 그런데 몇 개만 사면 매물이 동네에 뭐 사라져버려. 그런 상황에서는 재료가 좀만 있어도 핵폭탄 금방 체조 가능해요. 자, 마무리 정리하면 지금의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에 매물이 귀합니다. 임대폭 등 대출 지원 예상을 하면 실수요는 증가할 겁니다. 정부의 개발 이슈가 단발성, 일회성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단히 장기적입니다. 이사갈 집은 부족한데 이사철도 다가옵니다. 6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심 개발 이슈는 도심 이주 난민을 오랫동안 만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순환 돌아가면서 하니까. 우리 중공업지도 순환 지역을 공부하듯이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죠. 즉 단발성이 아니고 단기간이 아닙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 이슈. 서울시장 선거가 막이 올랐습니다. 선거는 항상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 부동산 시장에. 그리고 그거 끝나면 내년에 대선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서서히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설 전에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시행 일대로 미니 신도시 등 추가 개발 이슈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금 이슈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신도시 기타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유럽 등이 미국 등이 자금을 다시 풀기 시작했습니다. 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주택이 최대 호황이죠. 미국이 하루에 기사 보시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가는데 미국 주택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호황입니다. 답답한데 꼭 그게 곧바로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않겠지만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 재무장관, 유럽은행장 등이 비트코인을 우려했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밝혔어요. 혹 저런 게 어떤 투기자본이나 어쨌든 간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돈이 갈 출구가 없습니다. 현재. 저걸 하던 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식시장으로 다 갈까요? 일부는 당연히 부동산 시장입니다. 외곽 지역의 임차인들 매수자 전환율 증가, 도심의 외곽을 말하는 겁니다. 임차인분들이 서울 진입을 노렸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로 말하면 경기권이겠죠. 집을 안 사고 임대로 버텼거든요. 그래서 사서 이제 나중에 집 살 때는 저기 갈 거야. 요즘에 전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환하기 시작하면 그게 머리가 아픕니다. 이제 서울로 진입을 포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망가 살 때조차도 임차인 집도 사라지고 그냥 실고지고 많아지니까 매물이 사라집니다. 돈의 탈출구가 안 보입니다. 저걸 하나로 요약해서 표를 보면 매물 감소 심화된 거고요. 실수요 제어는 강화되고 있고요. 세입자 매수 전환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임대가 안 좋습니다. 공급을 위한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 먼저 부시고 먼저 멸실하고 먼저 돈 풀고 그래서 도심의 공격적 개발 이슈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하면서 이번에 법 개정 되게 무섭게 개정했습니다. 퇴로 없는 세금 규제, 증여를 독려하는 제도 같습니다. 가족 간의, 지인 간의 거래를 더욱더 독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제한 임차 3법. 분명히 명분은 맞습니다. 임차인보. 그러나 제도에 약간의 모순과 약간의 좀 결여가 보입니다.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더욱더 힘듭니다. 선거 또 선거. 시장 선거 끝나면 또 대선 이슈가 슬슬 나올 겁니다. 이게 핵폭탄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정말로 핵이에요, 핵. 6월 이후에 정말로 부동시장 상상하기 싫습니다. 조심들 하시고 자산 방어하시고 저거를 공격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자살을 부리는 방법도 각자의 이유니까 틀리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잘 자문 받고 잘 머리 맞대고 잘 공부해서 자신의 인생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